며칠간 조용했던 사돈이 다시 불쑥 움직이기 시작한 날 사태는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는데 민혁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이 집 앞에 와서 수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난리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엄마, 이번엔 진짜 심각해요. 장모님이 이웃들까지 다 보게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즉시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도착해 보니 상황은 상상 이상이었죠. 사돈은 현관문 앞에서 수진이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고, 민혁이는 문을 막고 서서 장모님, 제발 진정하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안에서 울먹이며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제가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다가갔어요. 사돈, 이게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사돈은 저를 돌아보며 눈을 부라렸어요. 어머님, 제 딸을 돌려주세요. 제가 내 딸 데리고 가는 게 왜 문제죠? 제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꾸했어요. 수진이는 이미 어른입니다.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고요. 사돈이 데려가고 말고 할 권리가 없어요. 그 말을 듣자 사돈은 더 크게 소리쳤어요. 제가 권리가 없다고요. 제 딸이 여기서 고생만 하고 사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부모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참습니까?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대꾸했어요. 사돈, 고생이라뇨? 수진이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왜 자꾸 그렇게 자기 딸이 힘들다고 단정 지으십니까? 사돈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모르실 겁니다. 내 딸이 시댁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김장이다 뭐다 해서 종처럼 부려먹는 건 부모로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안에서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사돈, 지금 그 말을 듣고 참으라는 겁니까? 김장은 수진이가 원해서 참여한 겁니다. 우리 가족은 누구도 수진이에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사돈은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큰 소리 치실 거면 내 딸을 잘 보살피시던가요. 제가 사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보살피는 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돈께서는 딸의 행복을 계속 방해하고 계시잖아요. 수진이를 생각한다면서 사실은 본인 뜻대로만 끌고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자 사돈은 발을 구르며 고함쳤어요. 어머님, 그딴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 딸을 제 뜻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제가 단호히 대답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수진이는 사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어른으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수진이와의 관계가 정말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안에서 수진이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엄마, 그만 좀 해, 제발.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 민혁이랑 행복해. 엄마가 이렇게 나를 끌고 가려고 할수록 나는 더 엄마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줘. 그 말을 들은 사돈은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지만 금방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내가 날 멀리한다고? 내가 엄마를 배신하겠다는 거야? 수진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배신이라면 난 그 배신을 선택할 거야.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더 이상 엄마 뜻대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사돈은 그제야 진심으로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화를 삼키지 못하며 말했어요. 두고 보자.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사돈은 결국 발걸음을 돌려 떠났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민혁이는 그런 그녀를 품에 안아 다독였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더 강하게 막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삶을 지켜.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송희정님이 사돈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희정이고 올해 64살입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어요. 큰아들 민혁이는 결혼해서 아내 수진이와 잘 살고 있고 둘째 민우는 아직 혼자랍니다. 우리 가족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다 함께 모여 북적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장철은 정말 큰 행사죠. 저희 가족은 매년 김장을 함께하고 그 김치를 나눠 가지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며느리 수진이는 결혼 전에는 김장을 직접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저희 가족 김장날에 오게 됐을 때부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했는지 몰라요. 수진이가 저희 집 식구들과 어울리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진이 친정어머니 안사돈이었어요. 그분은 늘 수진이가 저희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올해도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저희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다 같이 모여 김치를 담그고 그걸 나눠 먹으면서 김장 끝난 후엔 보쌈까지 곁들이는 날이거든요. 수진이는 이번에도 김장에 꼭 참여하고 싶다며 저보다 먼저 김장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장날 아침 수진이와 민혁이가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받으며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 목소리가 조금 날카롭게 들리는 걸 보니 민혁이가 눈치를 채고 따라 나가더라고요. 잠시 후 들어온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 친정엄마께도 김치를 좀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 맛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며 그러자고 했어요. 맛있게 드실 분이 많으면 그게 더 기쁜 일이니까요. 그런데 민혁이가 수진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덧붙였어요. 갑자기 가져갈 사람이 더 늘어난 거니까 이번에는 우리 몫 조금 줄이고 장모님 몫을 좀 챙기자. 분위기는 별일 없었다는 듯 흘러갔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게 보였거든요. 그래도 김장을 시작해야 하니까 일단 대화를 그만두고 김장을 준비했어요. 배추 절이고 양념 준비하고 고춧가루며 젓갈 양도 점검하면서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민혁이는 큰 통을 나르고 수진이는 김치 속을 묻히며 열심히 일했어요. 제 동생들과 조카들도 도와주면서 여느 해처럼 시끌벅적하게 하루가 흘러갔어요. 그런데 한참 김장을 하던 중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도 수진이의 전화였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받으면서 살짝 멀어지자 민혁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장모님이 자꾸 수진이를 힘들게 하세요. 제가 말려도 어머니가 한번 시작하면 멈추질 않으시거든요. 제가 민혁이 말을 듣고는 멈칫했어요. 힘들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뭘 그렇게 하셨길래? 민혁이가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엄마 김치가 맛있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별말 없으시다가 갑자기 지금 연락 와서 본인 몫도 좀 많이 챙겨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수진이가 여기 와서 김장하는 걸 아주 탐탁치 않게 생각하세요. 요즘 누가 김장을 담그냐면서 이번에는 김장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수진이가 싫다고 김장하러 갈 거라고 싸운 다음 온 거라서 일부러 지금 계속 연락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끓어올랐어요. 저는 단순히 맛있는 김치를 나눠드리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돈은 분명 우리 김치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수진이한테 화가 나서 꼬장을 부리려고 괴롭히는 거였어요. 제가 말했어요. 미녀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돈이 처음부터 나한테 말씀하셨어야지. 내가 잘 설득할 수도 있고 사돈도 이해하면 김장도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수진이를 곤란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 않니? 민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저도 장모님한테 똑바로 말했어요. 수진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하는 거라고요. 수진이는 다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김장을 이어갔지만 제가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고생해서 담그는 김치에 감사는커녕 그런 태도를 보인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일이 끝난 후 보쌈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수진이는 민혁이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한 줄 안 건지 눈치채고는 죄송하다는 얼굴로 저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때문에 난처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수진이를 보며 딱 잘라 말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죄송할 일은 김장에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넣어서 널 괴롭히는 안사돈이 해야겠지. 민혁이가 제 말을 듣고는 제 쪽으로 소주잔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엄마 말이 100번 맞아요. 저희가 장모님이랑 더 얘기를 많이 해서 오해를 풀어볼게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가 안사돈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더 큰 일이 터지기 전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장날 이후 며칠이 지나고 일이 슬슬 정리될 무렵에 수진이와 민혁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수진이는 늘 그러듯 밝은 얼굴로 들어섰지만 뭔가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어서 제가 단번에 알아챘어요. 뭔가 꺼내고 싶지만 쉽게 말을 못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민혁이도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으로 수진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너희 둘 무슨 일 있지? 평소랑 다르게 무겁잖아. 민혁이는 말문을 열다 말고 수진이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장모님께서 김치 때문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에 김장한 거 말인데 더 챙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분명 그 정도는 넉넉히 챙겨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제가 민혁이한테 물었어요. 그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민혁이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장모님께서 김치를 가져가셨는데 자기 입맛에 딱 맞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진이한테 다시 담가오라고. 말끝을 흐리는 민혁이를 보고 제가 참았던 화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담가 오라고 하셨단 거야? 김치 담그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 줄 아시나 보네. 수진이한테 다시 담가 오라고 한 거면 나한테 김장을 다시 담가 오라고 한 거랑 똑같은 말이구나. 수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든 말씀드릴게요.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냥 순간적으로 하신 말씀일 거예요. 제가 수진이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간적인 말이든 아니든 이건 아니야. 내가 불편해서 말 못하는 거 내가 이해 못할 정도로 눈치 없는 사람 아닌 거 알지?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는 죄송할 필요 없어. 죄송하다는 건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게 더 문제야. 안사돈께는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민혁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너무... 제가 민혁이를 바라보며 손을 내저었어요. 나한테 맡겨. 안사돈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내가 직접 대응해야지. 언제까지 내 아내 혼자 이런 걸 감당하게 할 생각이야? 그날 밤 저는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리고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유, 어머니. 웬일로 전화를 다 주셨대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안부도 여쭐 겸 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김장 김치 때문에 하신 말씀 좀 들었거든요. 입맛에 안 맞으셨다니 아쉽네요. 안사돈은 약간 당황한 듯 했어요. 아, 그거요. 뭐, 제가 좀 까다로워서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속을 긁는 말투로 대꾸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수진이한테 아예 다시 직접 담가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직접 듣고 확인하고 싶어서요. 수진이는 아직 김장을 도와주는 정도밖에 못하는데 그건 저한테 다시 담가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사돈은 순간 말을 멈췄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게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저는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김치 담그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냥 한 번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수진이한테 강요하셨다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사돈은 기분 나쁜 듯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렸겠어요? 그냥 다들 가족인데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부탁이라면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를 난처하게 만드는 건 부탁이 아니라 부담이에요. 저는 수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지. 눈치 보며 힘들게 살기를 바라진 않아요. 안사돈이 씩씩대며 대꾸했어요.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가족끼리 이 정도면 다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제가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어요. 그게 이해라면 어머님도 저를 이해하셔야겠죠. 저희는 김치를 나눠드리는 게 기쁨이지 의무는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수진이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야 서로 오해도 없고 좋잖아요. 안사돈은 결국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속이 후련하기도 했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도 느껴졌어요. 이게 끝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카페에서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손님 몇 분이 앉아 대화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쿠키를 굽고 있었죠. 그런데 카페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사돈이었어요. 아유,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잠시 놀랐지만 곧 웃으며 나갔어요. 사돈, 어쩐 일이세요? 안사돈은 카페 안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여기 정말 아담하고 예쁘네요. 수진이가 여기서 가끔 일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수진이가 커피를 좋아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될 때 가끔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안사돈이 의자를 끌어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진짜 수진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자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사돈, 수진이가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뭘 강요할 만큼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안사돈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딸이 워낙 착하니까 싫어도 싫다는 말을 못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미소를 유지하며 대꾸했어요. 사돈, 수진이가 착한 건 맞지만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온다는 건 저한테 수진이가 직접 말한 거예요. 안사돈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제가 웃으며 쿠키와 커피를 준비해서 테이블에 가져다 놓았어요. 사돈, 커피 한 잔 하세요. 이 쿠키는 가 구운 거니까 드셔보시고요. 안사돈은 쿠키를 한 입 베어 물고 감탄하듯 말했어요.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 이런 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오랜 연습 덕분이에요. 사돈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안사돈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안사돈은 쿠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가 이번에 친구들 모임을 하는데 여기 쿠키랑 빵이 너무 맛있어서요. 그날 가져가서 대접하고 싶어요. 몇 개만 좀 공짜로 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속이 좀 쓰였지만 겉으론 웃음을 유지했어요. 그 부탁을 거절하면 또 수진이에게 뭐라 하실까 싶어서요. 제가 대답했어요. 네, 얼마든지요. 사돈 모임에 가져가실 거면 제가 조금 더 넉넉하게 챙겨 드릴게요. 안사돈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역시 센스 있으시네요. 친구들이 이거 먹고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으면 제가 어머님 카페 홍보도 해드릴게요. 그 말이 더 황당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홍보라는 핑계로 공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사돈 덕분에 저희 카페가 더 유명해지겠네요. 안사돈은 가져갈 빵과 쿠키를 받아들고 기분 좋게 떠났어요. 뒤돌아보는 모습에서 만족스러움이 묻어났죠.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공짜로 빵을 가져가며 한 번도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태도와 수진이를 계속 의심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이 일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죠. 며칠 후 안사돈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이번엔 사전 연락도 없이 불쑥 들이닥친 터라 더 당황스러웠죠. 저는 쿠키를 굽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방문에 손을 털며 나갔어요. 사돈, 이번에도 어쩐 일이세요? 안사돈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비죽 웃더니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님, 제가 어제 모임에 가져간 쿠키랑 빵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여기 이름 말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사돈 덕분에 홍보가 됐겠네요. 그런데 안사돈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사돈, 저 때문에 손님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에 제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홍보를 많이 해주셨나 보네요. 며칠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안사돈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아유, 그럴 리가요. 제가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다들 한 번씩 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어제 친구들이 맛있다면서 다음 모임에도 가져오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려고요. 제가 속으로 역시 이럴 줄 알았다 싶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다음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사실 친구들이 이번에는 빵 말고도 다른 걸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케이크 같은 건 어때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골라서 가져가면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을 굳게 다물었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돈, 여기 있는 메뉴들은 제가 정성껏 준비해서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지난번에는 홍보 겸 해서 드린 거지만 계속 공짜로 가져가시려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안사돈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공짜만 바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져가서 홍보까지 해드리잖아요. 이 정도면 어머님도 이득 보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돈,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공짜로 상품을 내놓는 건 이득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홍보는 감사하지만 제가 노력한 걸 계속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안사돈은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딱딱하게 나오셔야겠어요?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하나요? 그 말에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사돈, 가족끼리라고 해도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진이도 항상 말하지만 저희는 서로 존중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사돈이 저희에게 요청하실 땐 그것도 존중을 담아서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안사돈은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런 부탁하는 것도 수진이를 생각해서예요. 내 귀한 딸이 결혼해서 시댁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얘가 부끄러우니까. 차라리 내가 홍보를 도와주면 그게 다 수진이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사돈, 수진이는 제가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사돈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부탁받고 뭔가를 바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안사돈은 끝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뭘 더 부탁하겠어요? 다만 나중에 이런 태도 후회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저는 말없이 안사돈이 카페를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그날은 손님이 없었지만 가게 안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수진이와 민혁이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수진이가 괜히 상처받을까 싶어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돈이 이렇게 가만히 있진 않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비하고 있었어요. 안사돈이 카페를 떠난 후 며칠은 조용했어요. 수진이와 민혁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도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 늦은 시간이었고 날씨도 쌀쌀해서 사람들이 따뜻한 음료를 많이 찾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창밖으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안사돈이었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과 함께 왔더군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카페로 들어섰어요. 안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사돈, 이번엔 또 무슨 일이신가요? 안사돈은 제 말을 무시하듯 웃으며 친구를 소개했어요. 여기 제 친구예요. 지난번에 어머님 쿠키랑 빵 먹고 너무 맛있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직접 보고 싶다고 하길래요. 그 친구라는 분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직접 빵과 쿠키를 만드신다고요? 여기 커피도 맛있다면서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부족하지만
제가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드릴까요? 안사돈은 갑자기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케이크 좀 주문하려고요. 친구들도 다 맛보고 싶다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케이크 주문이라니요? 사돈, 그건 미리 말씀하셔야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어제 아무 연락도 없었잖아요. 안사돈은 짜증난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그냥 있는 걸로 주세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가져다 드릴게요. 주방에서 케이크와 쿠키를 준비하며 마음이 답답했어요. 안사돈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니 단순히 친구들과 먹는 걸 넘어 무언가를 더 요구하려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음식을 테이블에 가져다 놓자 안사돈과 친구는 호들갑을 떨며 감탄했어요. 어머, 정말 맛있어 보여요. 친구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가게가 엄청 잘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가격이 얼마나 하죠? 저가 가격을 말하려고 하는 순간 안사돈이 먼저 나섰어요. 어머, 그런 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머님께서 잘 챙겨주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제가 조용히 말을 잘랐어요. 사돈, 지난번에는 특별히 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안사돈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딱딱하게 나오시니까 제가 민망해지잖아요. 제가 모임에 가져가서 홍보도 해드릴 텐데 이 정도는 좀 넉넉하게 챙겨주시면 안 되나요? 그 친구도 덩달아 말을 보탰어요. 그러게요. 어머님, 우리끼리인데 좀 봐주세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돈, 이건 장사입니다. 가족끼리라도 지킬 건 지켜야죠. 공짜로 가져가는 게 계속 반복되면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안사돈은 당황한 듯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말하실 거면 됐어요. 친구들이 다 듣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창피해지겠네요. 제가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어요. 창피하셨나요? 사돈께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 저도 종종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안사돈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가방을 들고 벌떡 일어섰어요. 그 친구도 따라 일어서며 민망한 듯 웃었어요. 안사돈은 나가기 전에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두고 보죠. 카페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사돈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란 걸 뻔히 알았거든요. 그 후 며칠 뒤 정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안사돈이 수진이를 데리러 직접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날은 아침부터 일이 좀 바빴어요. 카페에 단골 손님들이 몰리는 날이어서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치려던 찰나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혁이었어요. 목소리가 굳어 있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엄마, 장모님이 지금 집에 오셨어요. 수진이를 데리러 오셨다는데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제가 듣자마자 바로 대답했어요. 미녀가, 너희 둘은 일단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곧 갈게. 카페 일은 동생한테 맡기고 황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대체 왜 수진이를 데리러 왔다는 건지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번에 김치 문제로 수진이를 압박하던 게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설마 그걸로 이 난리를 치겠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알다 보니
안심할 수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었는데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악했어요. 사돈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민혁이는 옆에서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수진이는 테이블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눈가가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돈,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나요? 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수진이를 가리키며 쏘아붙였어요. 내가 이 집에 와서까지 말해야 할 일이 있나요? 내 딸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제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니, 수진이가 여기 자기 집인데 왜 굳이 데리고 가시려고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보세요. 사돈은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오해. 내 딸이 여기서 고생하며 김장을 하며 파페에서 종처럼 살고 있는 게 오해라는 건가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참았는데 더 이상 이런 짓은 두 번 다시 못 보겠어요. 그 말을 듣자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사돈 종이라니요? 그건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닌가요? 저희 가족 모두 즐겁게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수진이는 거기서 웃으며 일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요. 수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여기서 행복해요. 민혁이랑 어머님도 저를 항상 챙겨주시고 절대 힘든 일 시키지 않으세요. 제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사돈은 수진이를 향해 손을 내젓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뭘 알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지금은 다 좋게 보이겠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저 집안에 매달리다 보면 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구질구질해질 거야. 내가 그래서 데리러 온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는 못 참겠더라고요. 사돈, 그만하세요. 여기까지 찾아와서 아이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진이는 어른이에요.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돈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오히려 수진이가 더 힘들어지는 건 모르십니까? 사돈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몰라서 이러겠어요? 제 딸이 여기 와서 당신들 김장을 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고생하는 게 다 보여요.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그건 착취나 다름없다고요. 제가 비웃으며 대꾸했어요. 착취요. 그럼 사돈은 김장날 우리 가족이 다 모여 웃고 떠들며 일하는 걸 보셨습니까? 왜 그건 보지 않고 혼자 상상 속에서 우리를 착취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솔직히 수진이가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보기 싫으신 거 아닌가요? 자식이 시댁에서 잘 지내는 게 그렇게 불편하세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사돈은 수진이를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소리쳤어요. 내가 이 집을 위해 뭘 희생했는지 나중에 깨달을 거야. 그땐 내가 이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할지도 몰라. 민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가 장모님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 집 분위기를 망치는 건 도를 넘는 행동 같네요. 사돈은 민혁이를 향해 매서운 눈길을 보냈어요. 너도 한통속이지. 너희 어머니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눈에 뻔히 보여. 내가 이러는 것도 다 내 딸을 위해서야.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럼 사돈, 그 딸을 위해 이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진이를 위한답시고 억압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건 솔직히 부모로서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봐요. 사돈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말했어요. 그러는 당신은 그 잘난 부모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잘난 부모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이들의 삶에 억지로 개입하지 않으니까요. 사돈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는지 얼굴만 붉히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민혁이는 그런 수진이를 꼭 안아주며 다독였어요. 제가 수진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내 행복을 지키는 게 우리 가족의 제일 중요한 일이야. 사돈이 이렇게 돌아갔지만 이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드시 무슨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았어요. 사돈이 나간 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수진이는 민혁이 품에 안겨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저는 가만히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렇게 울 정도로 마음고생을 했으니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봤어요. 수진아, 엄마가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너한테 뭐라고 하니? 수진이는 고개를 들며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제가 엄마 뜻대로 살지 않으면 화를 내세요. 결혼 전에도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제가 행복하다고 말해도 믿질 않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았죠. 제가 수진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내가 내 친정엄마 눈치를 보며 살 필요는 없어. 민혁이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저도 알아요. 그런데도 엄마가 자꾸 그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포기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민혁이가 나서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포기해도 돼. 장모님이 당신을 위해 한다는 행동이 결국은 당신을 더 힘들게 한다면 그건 부모로서의 사랑이 아니잖아. 수진이가 잠시 고개를 떨구고 생각하더니 작게 대답했어요. 맞아. 나도 이제는 엄마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저는 속으로 수진이가 결심한 게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나랑 민혁이가 도와줄게. 사돈이 우리 집에 또 찾아오시면 이번에는 내가 더 강하게 말씀드릴 거야. 내가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마음을 다잡은 것처럼 보였어요. 평소처럼 집에 와서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있었어요. 사돈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예감은 며칠 뒤에 현실이 됐어요. 제가 카페에서 일하던 중이었어요. 오후 손님들이 한창 몰리는 시간이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엔 민혁이었어요. 목소리가 급하고 떨려 있었어요. 엄마, 장모님이 또 오셨어요. 이번엔 집 앞에서 소리치고 난리예요. 제가 듣자마자 계산대에 있던 동생에게 눈치를 주며 전화로 말했어요. 문 열어주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바로 갈게.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사돈이 이 일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사돈이 현관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흘깃흘깃 쳐다보는 게 보였죠. 제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사돈, 또 무슨 일이신가요? 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오고 싶었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 귀한 딸이 지금 얼마나 내 말을 안 듣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사돈,
지금 수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한 아이를 무슨 어린애 다루듯 하시는 건 도대체 무슨 신보인가요? 사돈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내 딸이니까. 내 딸이 시댁에서 김장이나 하고 카페에서 허드레실이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걸 보니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말했어요. 사돈, 그럼 수진이를 그렇게까지 걱정하신다면 이제 수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죠. 사돈이 계속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아이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모르세요? 사돈은 씩씩대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내 딸 좀 내놓으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돈, 수진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내놓으라니요? 수진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민혁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예요. 그런 아이를 데려가려는 건 사돈 욕심이지 수진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나왔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머금고 있었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제발. 나 이제 엄마한테 휘둘리기 싫어. 여기서 민혁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마. 사돈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후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현관을 떠났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와 민혁이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지켜줄게. 너희는 내 삶을 살고 사돈이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막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돈이 돌아간 후 집은 한동안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저희 셋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수가 없었어요. 민혁이와 수진이는 제 말을 듣고 안심하려는 듯 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민혁이는 그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고 있었죠. 제가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결단을 내려준 건 정말 잘한 일이야. 그런데 이런 일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사돈이 그렇게 쉽게 물러설 분이 아니란 걸 알잖니. 수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아요, 어머님. 그래서 더 무서워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 제가 잘 알거든요. 민혁이가 나서며 말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나서서 장모님께 더 단호히 말할게. 내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할 거야. 수진이는 남편의 말에 안도한 듯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삶을 지키고 사돈 문제는 나한테 맡겨.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번엔 사돈이 카페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유, 어머니, 저예요. 사돈.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네, 사돈. 무슨 일이신가요? 사돈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모임에서 큰 행사를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카페에서 쿠키랑 케이크 같은 거 좀 대량으로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 지난번 일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비슷한 부탁을 한다니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사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게 상품은 판매용이에요. 행사 준비를 원하시면 정식 주문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사돈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엔 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어머님 가게 칭찬이 자자하다고요. 이번에도 제가 홍보 다 해드릴 테니 그냥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목소리를 굳히며 대답했어요. 사돈, 홍보는 감사하지만 대가 없이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저도 장사꾼입니다. 노력의 대가를 받지 않고
무언가를 제공하는 건 제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러자 사돈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하나요? 저는 한숨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사돈, 제가 가족끼리라는 이유로 희생해야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가족 아닐까요? 사돈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좋아요, 어머님.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죠. 다만 나중에 제 딸이 불편해지면 그건 다 어머님 책임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진이를 또다시 도구 삼아 압박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사돈이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바로 민혁이와 수진이를 불러 이 사실을 알렸어요. 민혁이는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고 수진이는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선택한 게 왜 잘못이니? 사돈이 문제야. 그분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흔들려는 거 내가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거야. 민혁이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장모님 뜻에 따르려고 할수록 그분은 더 요구하실 거야. 우리가 끝까지 함께해야 해. 저는 그날 밤 사돈이 더 이상 수진이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사돈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했어요. 분명히 말해도 소용이 없고 끊임없이 수진이를 도구로 삼아 요구를 이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수진이와 민혁이에게도 이런 일이 계속되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거라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엄마, 장모님이 또 전화를 하셨는데 이번엔 아주 단단히 벼르고 계세요. 수진이를 데리고 직접 가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마음을 다잡고 말했어요. 알겠다. 이번에도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 아내랑 같이 있어 주기나 해. 그날 오후 저는 사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리고 사돈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유, 어머니. 무슨 일로 먼저 전화를 다 주셨어요?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사돈, 수진이 문제로 또 한 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돈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어머님. 또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전 제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 바로잡으려는 것뿐인데요.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사돈, 수진이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사돈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돈은 목소리를 높이며 대꾸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무슨 집착하는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내 딸이 시댁에서 이렇게 김장이나 하고 카페에서 일하고 그런 거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만 있겠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돈, 그건 수진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진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응원할 겁니다. 그런데 사돈께서는 왜 그렇게 수진이를 억누르려고만 하세요? 사돈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제가 왜 억누른다고 하세요? 저는 그냥 제 딸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대꾸했어요.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거겠죠. 사돈께서 그렇게 계속 행동하시면 수진이가 결국 사돈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사돈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은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나요? 제가 분명히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수진이와 민혁이가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그게 부모로서 진짜 지키는 겁니다. 사돈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끝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민혁이와 수진이에게 이 일을 전하며 말했어요. 당분간은 사돈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나오실지 몰라.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경계선을 지키면 사돈도 언젠가는 인정하시겠지.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삶에 집중해. 수진이는 제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혁이는 제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사돈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끝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진이와 민혁이가 다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행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도록 사돈에게서 별다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와 민혁이는 다시 평소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저도 마음 한구석에 묵직했던 걱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끝난 일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는 점점 더 자주 웃었고 민혁이와 함께 카페에도 종종 놀러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커피를 내리며 밝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엄마랑 있었을 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제가 수진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무겁게 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 수진이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혁이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제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존재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사돈과의 갈등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수진이와 민혁이를 위해 제가 해야 했던 일이었죠. 사돈이 완전히 물러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수진이와 민혁이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침내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았고 그렇게 삶은 다시 평온한 궤도로 들어섰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린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족은 결국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존재니까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